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예방접종 한 번에 끝나면 참 좋을 텐데 1차, 2차, 3차, 5차 뭐 이렇게 여러 번 병원을 가야 되고 종류도 많고 왜 선생님은 이거 저거 고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주기가 많은지 너무 어렵죠? 예방주사는 왜 맞을까요? 말 그대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죠. 어떤 병을 일으키는 그 나쁜 병원체의 일부나 또는 병을 일으키는 독소를 약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균 자체를 약하게 해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건데요. 아니 병을 일으키는 걸 왜 일부러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걸려서 심하게 아프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방접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나를 보호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 결핍증이 있다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병이 있다든지 해서 그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같이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들어보셨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우리가 이제 또 뇌수막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헤모필리스 인플루엔자 B, 소아마비, 폐구균, 기본 예방접종이 들어있진 않지만 로타바이러스 이렇게 맞고 먹고 있어요. 먹는 예방접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서는 먹는 제품이에요. 이게 우리가 장염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러스가 실제로 입안으로 들어와서 응아로 나가고 이 응아로 나간 바이러스가 어디 묻어있다가 다시 먹는 이러한 경로로 감염이 되는데 감염 경로랑 똑같이 접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독화 생백신은 독성을 약하게 해서 생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야생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키우면서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도 크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백신을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투여를 하면은 진짜 그게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질병에 걸렸을 때랑 비슷하게 면역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접종 횟수도 불활성화 사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위험성이기는 하지만 진짜로 그 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요. 생백신에 대해서는 면역이 약하다거나 억제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키운 다음에 열을 처리를 하거나 어떤 약품을 처리를 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가지고 다시 백신을 만든 걸 불활성화 사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그 병에 걸린 듯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을 하게 되고 특히 파상풍 주사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도 10년에 한 번씩 맞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사는 왜 한두 번만 맞으면 되고 어떤 주사는 엄청 많이 맞고 계속 맞아야 되는지 여기에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 백신을 먼저 살펴볼게요. 2사 6개월에 거쳐서 3번 맞고요. 생후 15에서 18개월 사이에 4차, 그리고 4에서 6세 사이에 5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11에서 12세가 되면은 소아용이 아닌 성인 접종으로 추가 접종 10년마다 매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예방주사 기록을 챙기기 위한 수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또는 어플로 예방접종 도우미를 다운받으셔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혼합 백신은 대문자 D, 대문자 T, 소문자 A에 대문자 P 이렇게 써 있고요.
D탭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인한테 쓰는 건 대문자 T,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 그래서 T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D는 디프테리아를 얘기를 하고, T는 테타누스라고 파상풍을 얘기를 하고요. P는 풀투시스라는 백일해를 의미를 해요. 소문자와 대문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아이들을 백신에 많이 넣냐, 적게 넣냐. 그래서 많이 넣었으면 대문자, 적게 넣었으면 소문자로 써요. 파상풍 같은 경우에서는 2008년 이후에 매년 20건 내외로 발생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 아예 아주 없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환자가 50대 이상에서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서 파상풍에 대해서 걸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예방주사도 챙겨주시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봐주시는 이모님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또 챙겨주실 수 있으면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일해에 걸린 영아들이 어디서 이 백일해를 옮았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가족한테서 옮는 경우가 무려 86%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 반 정도가 부모였고요. 조부모님이나 이모, 고모 같은 여자 친척이 약 26%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D탭, 이 주사를 잘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10년에 한 번씩 어른들도 T탭 접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신생아를 만나기 최소한 2주 전에는 T탭 주사를 맞으시는 게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폴리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마비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총 4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 6개월 3번을 맞고요. 4에서 6세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어요. 로타바이러스처럼 먹는 예방주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생백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나서 소아마비를 생기는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부터는 먹는 생백신에서부터 맞는 주사, 불활성화 사백신을 사용을 하게 됐답니다. 수막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인데요. 백신 덕분에 환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수막염이 걸린 환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2, 4, 6개월 3차 기본 접종을 하고 15에서 18개월에 4차를 하게 되고 거기서 끝? 그렇게 됩니다. 보통 뇌수명염이나 균열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인데요.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중이염을 일으키거나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무시무시한 병을 예방은 하지만 실은 이러한 간단한 병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뒤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중 면역, 집단 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인들이나 또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예방주사에 포함을 시켰던 그런 무시무시한 폐구균 종류들이 사라지게 되는 반면에 주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이 다시 새로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됐고 폐구균에 의한 질환들도 종류들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폐구균을 싹 다 잡아서 없애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로타는 다른 접종과는 다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백신 형태고 생백신이기 때문에 진짜로 먹고 나서 로타를 걸린 것처럼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를 하거나 또는 막 방구 냄새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초록색 변을 보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맞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서 조금 늦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맞는 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상태가 그 주사를 맞거나 먹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타바이러스 접종은 재밌는 게 절대로 8개월 0일, 그러니까 만 8개월 미만에서 접종을 끝내셔야 돼요. 지금 사용하는 로타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1세대, 2세대 얘기를 하는데 2세대 접종이에요. 원래는 1세대 접종이 있었는데요. 그 약을 먹고 나서
혹시 장중첩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환경을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이런 만환경 있잖아요. 후크 선장에 쓰는 거. 그 만환경처럼 장의 일부가 이렇게 중첩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면서 중첩이 되는 장중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로타 접종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됐고요. 2세대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2세대가 나오고 나서는 장중첩증 위험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마다 아직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했더니 뭐 아직은 장중첩증이 많아. 우리나라는 없어.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병원에서 진행이 됐던 연구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쓴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중첩증의 위험도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기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예방접종 후 열이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서 48시간 정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엄마야 나 폐국은도 걸렸고 로타도 걸렸고 뭐 이거 저거 다 걸렸어 라고 몸에서 생각을 하고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여기 위에서 보시는 열편을 참고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접종한 날은 목욕은 엉덩이를 흐르는 물 정도에 씻어주는 정도는 괜찮지만 당일 통목욕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주사 맞는 날은 아침에 목욕을 하고 오전에 병원을 왔었어요. 괜히 오후에 주사를 맞았다가 열이 밤에 나면 마음이 막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주사를 맞고 오후와 밤을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맞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놀라서 평소보다 많이 보채기도 하고요. 기저귀를 갈 때 주사를 맞은 곳이 굉장히 아파서 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디탭 포함 혼합 주사를 맞는 곳은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잘 빨개지고 또 통증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들이 좀 뭉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사 후에는 이 혼합 백신을 맞은 부분이 어느 쪽인지 체크를 해두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거기 아기 수첩에 써주시더라고요. 뭐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그래서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히시거나 할 때 그쪽 다리는 조금 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사 맞은 부위가 뭉쳤거나 빨갛게 됐다. 그러면 뭐 연고를 바르거나 이거를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가운 타올 같은 걸 대셔서 그 부분에 열감만 조금 식혀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한 번 뭉치게 되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저절로 알아서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